선생님,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를 봤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누가 방금 같은 이런 질문을 남긴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그 프로를 한번 검색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교수님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분명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스트레칭, 자,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 있죠? 해도 됩니다. 자, 정말이에요. 자, 근데 해도 되긴 되는데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의사항과 함께 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주의사항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바로 적응증과 금기증을 구분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모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적응증과 금기증으로 구분이 돼요. 적응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맞아서 그 운동이나 그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금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되는 치료나 운동을 뜻해요. 운동은 이렇게 금기증과 적응증이 나뉘는데 이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을 오래 앓는 사람들이 보통은 하는 질문들이 선생님 허리 디스크에는 어떤 운동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몸에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이 적응증, 금기증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알려드리는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지 골반이나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통증의 강도를 1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 서 있을 때 만약 그런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 누워보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누워있는 상태에서의 불편감이나 통증, 방사통, 이것의 강도를 기억을 하시고 10 정도로 좀 설정을 해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10 정도로 설정을 하되 되도록이면 서 있을 때의 강도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굽혀봅니다. 양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손 가지고 오금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갖다 대어 보세요. 유연성이 좋은 분이라고 하면 무릎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금이나 무릎에 갖다 댔다라고 하면 자기의 가슴 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살짝만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가볍게요. 대신에 이때 이렇게 등이나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증상으로 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살짝 가볍게 당겼잖아요. 그러면 5초를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유지했으면 슬그머니 내려놓고요. 다시 당기는데 이 과정을 5초 당기는 것을 5번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당길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의 가슴 쪽으로 더 지금처럼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 움직임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통증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아까 누운 자세에서 통증을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혹시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선자세에서의 통증의 강도를 기억하는 분이라고 하면 선자세에서의 통증 아까 10이라고 설정하라고 했죠. 그 강도가 운동 후에 다시 일어섰더니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부터 우선 확인해 주세요. 만일 지금처럼 5초씩 당겼다가 풀었다가를 5번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통증의 강도가 12, 13, 14 하는 식으로 증가됐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여러분은 오늘 알려주는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일 이 운동을 했는데 통증의 강도가 오히려 10이었던 것이 3, 4 이런 식으로 쭉쭉 줄어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 운동이 완전한 적응증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주는 게 오히려 허리 통증이나 요통 그리고 다리로 가는 방사통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주의사항은 이 동작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가장 큰 주의사항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웠잖아요. 동작 자체가 분명히 제가 간단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지를 한번 받아서 보면 이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뭐냐고 하면 전부 다 허리를 굴곡되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자, 이렇게 잡았잖아요. 무릎을 잡았다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엉덩이가 바닥으로 들리면서 우리가 허리가 굴곡된 채로 하고 있는데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무척이나 좀 좋지 않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으로는 이 자세를 막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허리나 엉덩이가 뜨는 이 증상은 어떻게 막느냐? 여러분들이 뭐 허리에 힘을 주고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막느냐고 하면 사실은 팔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상당수가 팔을 가지고 무릎을 당길 때 대부분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처럼 헤드 토크가 발생해서 엉덩이나 허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릎이나 오금을 잡았다라고 하면 팔을 잡았잖아요. 잡았다라고 하면 자기의 명치 방향으로 지금처럼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좀 당겨 주셔야 돼요. 거기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 방향으로 당겨야 회전되는 힘이 사라지면서 엉덩이가 들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릎을 잡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명치 쪽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엉덩이가 최소한 들리면서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오금을 잡아 볼게요. 오금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직선, 가슴 쪽으로 일직선으로 당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에서는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 상태도 어때요? 마찬가지 엉덩이나 허리가 거의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선 팔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긴다. 이거부터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이 운동을 할 때 두 번째 우리 주의할 사항은 바로 강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의 경우 허리, 골반이 같이 스트레칭 되면서 다리로 가는 방사통까지 좀 조절할 수 있는 따지고 보면 좀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골반 스트레칭의 강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문제가 돼요. 이 스트레칭은 사실 강한 게 필요한 거 없어요. 강하지 않고 약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스트레칭 강도 있죠? 강도가 한 10이라고 하면 이 운동은 최대 5나 6 정도 강도가 되면 끝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강도에서 해야 허리 신경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근육이완과 통증 완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스타트 포지션, 시작 자세의 당기는 정도예요. 시작 자세에서는 엉덩이나 허리가 당기지 않거나 스트레칭을 쓰면 1이나 2 정도의 당김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리를 올렸잖아요. 반대쪽 다리 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무릎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더니 벌써 1, 2가 넘는 스트레칭 강도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5나 6 정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스타트 포지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해버리면은 7, 8, 9, 10까지 올라가 버리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릎을 잡았는데 너무 당긴다. 그러면 오금을 잡으세요. 그러면 각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약간 스트레칭 강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너무 굳은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오금을 잡아도 5, 6 이상의 스트레칭 강도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수건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수건을 이렇게 일반 수건이거든요. 일반 수건을 지금처럼 길게 마세요. 자, 이렇게 길게요. 자,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꼬고요. 오금 밑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 힘을 빼고요.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또 3, 4, 5 뭐 이 정도 강도까지 가겠죠? 스타트 포지션은 안 당기거나 1, 2 정도의 강도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살짝 내려서 안 당기거나 1, 2 정도 강도까지만 유지가 되게 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밴드라든지 수건을 당겨서 엉덩이가 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서
5나 6 정도 강도가 되는 곳까지 당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뻣뻣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강도는 절대로 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은 제가 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리 똑바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척추나 골반 쪽에서 부정렬, 쉽게 말해서 털어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잡아보잖아요. 다리를 잡으면 이 다리를 잡은 축이 되는 무릎이 비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잡잖아요. 잡으면 양쪽의 무릎 각도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비슷한데 한쪽만 심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동된 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금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그런 자세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하고 나서 오히려 디스크 때문이 아니고요. 또는 강도 조절 때문에나 자세 때문에가 아닌 털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서 무릎을 잡았을 때 축이 되는 무릎의 위치가 양쪽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위치 조절을 한번 해서 비슷하게 맞춰놓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 또 다 설명을 했겠다. 제가 이제 직접 하는 모습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한번 누워봅니다. 여러분들 미리 테스트를 해놔요. 통증이 증가되지 않는 사람만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우선은 통증이 없는 쪽, 안 아픈 쪽의 골반이나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쪽 허리나 골반 또는 왼쪽으로 방사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오른쪽을 먼저 하고 왼쪽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무릎이나 오금을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축이 되는 다리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무릎 위치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쪽 다리도 올린 다음에 잡아서 축이 되는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무릎 위치가 지금 좀 찌그러졌다라고 하면 반대쪽을 하기 전에 내 다리가 좀 이동이 돼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서 이동을 해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지금처럼 올렸다라고 하면 자, 팔은 아까 전에 이렇게 당기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스트레칭 강도가 5나 6이 될 정도까지 당깁니다. 그리고 7초를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나서 살짝 풀고요. 다시 마찬가지 7초를 유지합니다. 당겨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건척,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척을 5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픈 쪽, 환척을 마지막으로 5번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트레칭을 막상 시켜보면 꼭 이런 분들 나올 거예요.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를 올려봤더니 좌우에 당기는 강도가 무지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처럼 오른 다리를 올려놓고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왼쪽 다리를 올렸더니 이거조차도 통증이 막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5나 6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더 한 단계 낮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오금으로 하는 걸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오른 다리를 할 때는 여기를 잡고 기존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왼쪽 다리를 지금처럼 올려놨을 때는 수건을 걸쳐가지고 똑같이 5나 6 정도의 강도가 되게 하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강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람들은 문제 없겠지만 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양쪽이 달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쪽은 무릎을 잡고 또는 반대쪽은 뭐 오금을 잡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누워서 하는 골반 스트레칭의 주의사항이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국내외 척추 한우들 커뮤니티를 한 번씩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여러 편씩 보는 글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골반 스트레칭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다가 주변에서 한번 누가 해보라 좋다라고 해서 했더니 그 이후로 허리 통증에서 해방이 되었다라 또는 골반이라든지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 말이에요. 특히나
아예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이건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운동 자체가 적응적이기만 하다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방송의 영향인지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